네, 반갑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종목이 정말 폭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좌에서도 100% 이상 수익률이 나타났고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다라는 주제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만 잘 짚어낸다라면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장에서도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매수해온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들의 그런 상승 특징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수급 동향도 같이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또 개인들의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일단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많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자,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먼저 보면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상승 출발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밀리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분봉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상승 출발, 그리고 상승의 기조가 잘 유지가 됐었는데, 10시 시점에서 약간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시 이전의 시점까지는 단기적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전의 것들 살펴보게 되면은요, 10시까지 쭉 내리기만 했었다라면 10시 이후부터는 조금 반등의 기미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새들, 그 다음에 10시 이전에는 계속 상승이 있었다면 10시 이후에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급의 어떤 반대 포지션들이 시간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침에 뭐가 몰려있다고요? 단기 매매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이 팔았다라면 사고 싶은 거, 많이 샀다라면 팔고 싶은 것들이 이제 10시 넘어가면서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타 매매가 10시 이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싸움은 이제 10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조금 더 센 모습이에요. 왜냐면 코스닥 종목군들이 더 잘 나가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도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마찬가지죠. 상승 흐름 진행됐다가 쭉 밀리는 형태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포인트들은 수급이 엉망일 때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들인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이제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또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금융투자도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연기금 같은 게 보게 되면은 잘 버티다가요,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장에서 시장이 하락을 좀 이끄는 것은 연기금 쪽이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연기금들이 도대체 무슨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이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재미가 있는 게요, 연기금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요, 카카오를 매도하고 있고요, 현대차 매도하고 있고, 대신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고 있습니다. 그 연기금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지수를 방어시켜줄 수 있는 종목들은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받아주는 것보다도 매도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기금의 매도가 잡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익 실현이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계속 끌고 가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잖아요. 지금 제 계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계좌를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카카오가 이제 지금은 더 올랐겠죠. 지금은 더 올라서 한 108%쯤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카카오가 제가 12만 4천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금요일 가격대가 24만 8천원. 지금 가격대는 네, 훨씬 더 높은 가격대 형성돼서 지금 26만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110%가 수익이 나와 있네요. 110% 수익 중이 있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KH 바텍 그 위에 있는 것도 뭔가 수익이 많이 났네요. 네. 그 다음에 우주 일렉트로, 이월드, 현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이월드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이미 많이 만들었었던 100% 이상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이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은요. 제 계좌에 들어있는 실제 종목들이긴 한데 수익률이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났었어요. 푸른 기술도 500몇 %씩 났었는데 원금 다 빼고요. 나머지 것들로만 지금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카카오를 인증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계좌를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00% 이상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조금 챙겨가지고 좀 다르게 운영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나면은 원금이 2배가 된 거잖아요. 원금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원금을 빼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공짜잖아요. 공짜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될 때까지는 계속 나한테 공짜 수익을 안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는 지금 공짜 종목이 지금 10대 개 들어가 있거든요. 계속 운영해 오면서. 그래서 10대 개 종목들은 계속 놔두는 거예요. 남선알미늄도 공짜, 서원도 공짜, 푸른기술도 공짜, KH 바텍도 공짜. 지금 다 공짜 종목들이에요. 이거 지금 원금 다 빠져서 다른 쪽에 투자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익이 크게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아이 계좌이기 때문에 뭐 금액이 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 거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네, 좀 금액 자체가 좀 굵직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풍성해질 거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수급 동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 동향을 다시 보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시장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매도가 지금 진행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기관의 이런 금융투자 쪽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쪽을 보게 되시면은요, 얘네들은 좀 재밌는 게 금융투자 쪽은 현재 방향성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이야? 아니면 하락이야? 이쪽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수급이 뭘 사고 팔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방향성을 일단 금융투자 쪽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잘 볼게요. 22일 즉 지난 금요일날 금융투자가 포지션 어디로 잡았냐면 인버스 쪽에 잡았거든요. 근데 이 인버스 쪽에 대한 부분들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현재 여기서 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이나 오늘 기관들 쪽에서는 시장 상승을 위해서 무언가 물량이 들어온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로 들어가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시 넘어서면서 조금 매도가 확장되긴 했는데요. 그 부분이 다시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약보합 정도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세요. 외국인들도 이제 지난 주말이죠. 네, 주말장에서 지금 보시면 인버스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레버리지 매도하고. 지금 외국인들도 매도 쪽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도 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전혀 없죠. 네.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오늘 수급 동향이 이제 좀 이해가 될 거고요. 시장은 조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일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살짝 약보합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보합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기는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 호재가 터져가지고 개인들이 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장 조금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운신의 폭이 좀 좁겠죠. 그래서 변동성도 좀 크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하루 동안은 좀 재미없이 관망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셨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신고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칠 것이 없어요. 좌측편에 뭐 매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나온 종목들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책적인 수혜까지 입게 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신고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의 종목들은 신고가를 계속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항대를 극복하면서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즉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저항을 뚫고 넘어가는 위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태경화학 같은 경우가 오늘 조금 올라온 태경케미칼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종목들 요즘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항대 밑에서 꾸물꾸물 대다가 빵 차고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매수 포인트들을 잡아보시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 2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잘 이용하셔서 매수를 하셔야지 돈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종목 진단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슈피겐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저항대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 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저항대에 아직 걸려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단기적 상승 나타나고 유지가 또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서원인텍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저항대에서 한번 누웠다가 세게 달리는 모습이죠. 즉 이런 모습이에요. 이제는 그 선발대가 먼저 신고가가 나가는 종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항대에서 슬금슬금 가다가 나가는 후발대. 이 두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다가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뭔가 이슈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를 한 번씩 뒤져보세요. 제가 다 보여다 드리기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힌트만 좀 드릴게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물렸지만 더 사야 돼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종목 화청기계 있었죠. 화청기계도 지금 보시면 저항대에서 뭐가 나왔죠? 네, 제가 매수한 자리잖아요. 매수한 자리. 여러분하고 같이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 수익률. 나쁘지 않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겨 나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여러분들이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전 종목 차트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신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지금은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또는 뭐 지표 이런 것들보다도 차트상에서 흐름, 수급의 동향,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이 수익 내기 좋은 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 좋은 위치 생겼다, 보여졌다 생각되면 바로 질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장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다르게 또 세워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잘 가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시장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네, 시장 지금 잘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뭐 1850, 1800선 이탈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차피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왜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네, 수익 잘 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무난히 잘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을 찾아보고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전략들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이는 내용들은 이제 마감 시황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